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의 훌륭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2대2로 비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케인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경기 이른 시간에 나왔던 첫 골 장면은 바로 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코너킥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수비수의 머리를 맞고 굴절된 공이 케인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케인이 이거를 무리 없이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 사실상 케인이 굉장히 쉽게 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너킥을 차기 직전에 이 두 선수가 서로 이제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민재가 니어 포스트로 가고 그리고 케인이 파 포스트 쪽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케인에게는 좀 시선이 돌설리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이 케인에게 이제 집중이 덜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일단 행복하게 뮌헨이 첫 골을 넣으면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BBC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엄청나게 프로페셔널 코치는 아니지만 케인을 저렇게 마크를 안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케인 부심을 부리는 BBC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케인은 이 바이에른 선수로서 미로슬라브 클로제 선수, 굉장히 전설적인 이름이죠. 이 클로제 선수 이후로 개막 후 4경기 연속골 기록하게 되면서 어쨌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전반에 이제 케인이 골을 넣었을 때 빼고는 사실은 꽤 많은 주도권을 이제 뺏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 이제 후반 부분에는 거의 상대에게 뭔가 이렇게 기세를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을 무실점으로 버틴 게 사실은 김민재 때문입니다. BBC에서는 바이에른이 도대체 어디 갔냐, 20분 동안 잘 되고 있었는데 그 뒤에는 레버쿠젠이 왜 지금까지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이 레버쿠젠의 이 파죽지세를 보여줍니다. 김민재는 전반 20분부터 엄청난 수비의 행렬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태클로 공을 저지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직접 이제 몸으로 이제 공을 막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 보니페이스 선수가 이날 진짜 레버쿠젠에서 왜 현재 자신이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김민재가 이렇게 육탄 방어를 하고 슬라이딩 태클을 하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 24분에 나온 이 프리킥 장면인데, 이게 이 골대 상단에 딱 꽂혀버리면서 그대로 동점골이 됩니다. 동점골이 되고, 그리말도의 첫 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구석으로 딱 꽂히면서 골키퍼의 손이 도저히 닿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뮌헨과 레버쿠젠의 동점이 됐고, 이 그리말도의 첫 번째 분데스리가 골이다 라고 이제 BBC가 이야기를 하죠. 그 뒤로 이제 역전까지 당할 뻔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옵사이드였고, 이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예리한 패스가 들어갔는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이미 라인 조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옵사이드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 감독이었던 사비 알론소는 굉장히 아쉬워하는, 굉장히 귀여운 표정의 장면이 이제 잡히기도 했는데, 여튼 김민재의 유탄 방어는 계속 됐죠. 여기서도 김민재 맞고 이제 공이 이제 튕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측면에서도 김민재의 수비로 인해서 상대의 이제 공격이 저지되고, 여하튼 이 전반전에 힘들었던 이 상황을 이제 버틴 게 김민재 덕분이었습니다. 김민재 덕분이라고 해도 무방했고, 전반전 막판이죠. 이제 갑자기 바이에른 뮌헨의 이 공격 지표가 치솟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김민재가 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여를 했냐면은, 김민재가 롱패스를 주죠. 이 롱패스를 통해서,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롱패스를 통해서 최전방에 있는 그나브리 선수한테 공을 주게 되고, 그나브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터치로 이 공을 잡아내거든요. 잡아내고 슛까지 하는데 이게 선방에 막히게 됩니다. 상대 선방에 막혔고, 결국 하프타임 이 BBC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다라고 이제 총평을 합니다. 평점을 살펴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수비진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최전방에서는 케인이 골을 넣었지만 굉장히 좀 제한된 어떤 영향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사네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죠.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전을 좀 살펴보면은 뮌헨은 1.33골을 넣을 수 있을 그 정도의 골 기대값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는 0.47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동점으로 비기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뮌헨 같은 경우에 전체 슈팅 수 혹은 유효 슈팅의 수가 상대의 2배였기 때문에 사실 골을 넣었어야 했다라는 부분인데, 김민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반 막판에 43분이죠. 골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정면에서 슈팅을 했지만 막혔습니다. 블락이었고, 김민재 선수가 슈팅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전반전에서 볼 수 있었고, 후반전도 사실은 양팀 감독이 모두 다 답답한
그런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뭐 투엘 감독도 좀 답답해하고 그리고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도 좀 답답해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니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많이 보여주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굉장히 위험했을 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미넨도 뭐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밀러가 공을 받은 상황에서 트래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케인의 앞에 떨어졌죠. 케인이 바로 이 공을 찼는데 이것도 이 상대 선방으로 인해서 막힙니다. 이 골도 사실상 들어갔어야 하는 골인데 이 키퍼가 어쨌건 발끝으로 잘 막아내면서 이 공이 밖으로 흐르게 되죠. 밖으로 흘렀고 상대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넨의 골대를 맞추는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호각지세의 두 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넨이 내린 결정은 케인을 빼야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케인을 빼야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케인을 빼자마자 이게 참 웃긴 게 미넨이 바로 골을 넣습니다. 마티아스 텔이 중간에 있는 고레츠카한테 패스를 하고 고레츠카가 그대로 공을 꽂아 넣으면서 이제 골을 만들어낸 거죠. 고레츠카의 골이 터졌고 투헬 감독도 이제는 이겼다라고 좀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도 마티아스 텔의 이제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레온 고레츠카가 골을 넣었다. 마티아스 텔의 훌륭한 기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길 만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길 만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웃긴 게 케인 역시 이제 원래 이때 교체되어 나간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골 셀러브레이션에 합류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해리 케인이 다시 경기장 위에 돌아와가지고 셀러브레이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BBC에서도 전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케인이 잊혀지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이에른 뮌헨 팬 같은 경우에는 케인의 존재감이 고레츠카의 골로 인해서 바로 묻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뭔가 좀 케인이 이번 경기에 아쉬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뭐 경기가 근데 이대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경기인데 이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 상황에서 밀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VAR을 통해서 이게 페널티킥 선언이 되죠. 그리고 페널티킥을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그대로 꽂아 넣으면서 결국에는 2대2 무승부로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팬들은 심판 이거 뭐냐, 데이비스는 거의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페널티킥에 선언해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이거는 좀 가혹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에서 보면은 굉장히 민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실상 거의 안 밀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페널티킥을 안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불렸다.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는 이제 코너킥 상황이 있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우파메카노에게 공이 가면서 골을 넣죠. 골을 넣었는데 옵사이드였다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실제로 옵사이드였죠. 네, 옵사이드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근데 이 아쉬움에 이제 분을 못 이기고 투엘 감독이 막 항의를 하다가 경기 중에 옐로 카드를 받았었는데 이때 또 레드 카드까지 받습니다. 골이 결국에는 이제 허용이 안 되면서 2대2로 그대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굉장히 극적인 2대3으로 이제 바이에른이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혹은 2대1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지만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결국 2대2로 비기게 되었고 경기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죠. 레버쿠젠이 어쨌건 조금 더 다행스러운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뮌헨 홈 경기였고 뮌헨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대값이 2.27 반면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0.74였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적은 골 기회를 잘 살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결국에는 양팀 2대2 무승부가 됩니다. 경기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어쨌건 전반 초반에 뮌헨이 좀 앞서가다가 그 뒤에는 이제 레버쿠젠이 확실히 좀 반격을 하는 모습이었고 후반전 이제 초반까지는 좀 레버쿠젠이 기세를 잡았다가 다시 레버쿠젠에게 기세를 내준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제 경기를 볼 수 있고 경기 평점을 살펴보면은 일단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6.9점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력을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7.4점으로 토마스 밀러, 사네 다음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레츠카, 골을 넣은 고레츠카나 키미 굉장히 중앙에서 핵심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키미 선수가 7.4점으로 김민재랑 똑같은 그런 평점을 받았죠. 이 세 선수가 똑같은 평점을 받았는데 케인은 왜 이렇게 낮은 평점을 받았냐? 골도 넣었는데 왜 이렇게 골을 넣었는데 이렇게 낮은 평점이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팀에서 이 수비진 몇 명 빼고는 거의 제일 낮은 평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면은 케인 같은 경우에는 29번의 터치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17번의 패스 그리고 9번의 패스를 성공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53%. 이거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포세션 이제 공을 잃어버린 횟수인데 14번.
이 장면을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물론 케인 혼자만의 탓은 아닙니다. 뭐 축구가 팀 게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탓할 수 없지만 이 경기 기록만 보죠. 그러면은 히샬리송이 생각납니다. 어쨌건 케인이 뭐 두세 명의 선수에게 집중 방어를 당하면서 굉장히 고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뭐 팬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케인이 나가자마자 어쨌건 골이 터졌다라는 게 이 케인으로 인해서 이 뮌헨의 좀 공격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케인을 어떻게 살리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된 상황이고,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엄청나게 많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거의 뭐 이번 경기 하나로 수비 하이라이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김민재 선수인데 수비진에서 제일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물론 공격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롱패스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마땅하게 줄 공간이 많지가 않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좋은 패스를 몇 개 성공하면서 역시 김민재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튼 뭔가 김민재를 100% 활용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건 그 나폴리 때의 어떤 포스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가 삐걱거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인데 확실하게 좀 손발을 더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면에서 투엘 감독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